자, 테마 7입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의 범위가 아니라 이제는 성질입니다. 자, 대표 지문 봅시다. 올려볼까요? 자,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려면 요 작용법적 근거, 작용 규범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리고 조직법적 근거 해가지고 조직 규범 이렇게도 표현되는데 요 조직 규범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사례 떠올리시면 편해요. 이게 기억하기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조직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국가의 권한을 어디다가 쪼개가지고 나눠준다 이제 이런 걸 규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도로교통 관련해서는 경찰청 니네가 해라. 그리고 세금 뜯는 건 니는 국세청이 해라. 아니면 뭐 지방세는 지자체가 뜯어라.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나눠주는 국가 큰 수준의 규범을 조직법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점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실제로 국민에게 맞닿아 있어서 국민에게 뭐 면허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징수한다든가 이제 요런 작용, 구체적인 행정 작용 영역을 작용법적 근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국가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뜯는다라고 할 때는 소득세법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이제 돈 버는 방법으로 이제 비트코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가상화폐. 가상화폐로 뭐 돈 많이 번 사람들 이제 많이 이제 뭐 주변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상화폐로 돈 벌면 이제 그거 제일 관심 갖는 게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어떻게 뜯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려면은 요 그냥 개념적으로 소득에 해당한다 요걸로는 안 되고 요 소득세법 이런 그 법률에다가 비트코인도 이제 소득세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규율을 해야만 뜯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조직법적, 작용법적인데 결론적으로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 요구합니다.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유사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이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 유사 지문 보시면은 법률 유보 원칙, 행정권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 조직만으로 안 되죠. 작용 필요하죠. 그 다음에 2번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행정권 행사의 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며 맞죠.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거. 그렇죠. 이게 작용법적 근거는 개별적 근거. 요거랑 단어가 연결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네, 이제 관련 지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대하여 왜 그러냐면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이 있으면 따라라 위반 금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거예요. 거예요. 일정한 영역에서는 법률이 없으면 행정권 하지 마라. 행정권 행사하지 마라. 요런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조금 뭐랄까 막 직관적인 표현은 아니죠. 뭐 이게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본인 책에다가 이제 한 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줄 써놓고 와, 이거 기가 막힌 내가 문장을 만들었다 하고 이제 별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출제위원 들어갔을 때 이걸 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기출 지문 한번 나오고 나면 이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식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뭐 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법률의 원칙은 행정의 법률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것인 반면에 적극적이다. 그리고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은 단순히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다. 소극적. 요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법률 이게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이에요. 이게 소극적이고 그리고 여기가 적극적입니다. 왜냐면은 요 법률 우위의 원칙은 위반, 금지,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은 근거, 필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해. 있어야 해. 그래서 적극적이다라는 이제 요런 겁니다. 요것도 뭐 표현상 이제 요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풀어 보시면서 '아 요렇게 말하는 게 인제 누군가 이렇게 말했구나. 근데 이게 학계에서 받아들여졌구나.' 고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해야죠 뭐. 수험생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수험생은 이겁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을. 자 그리고 불평불만 노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5 번입니다. 행정지도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고 행정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지도라는 게 비권력적이잖아요, 비권력적. 강제력이 없고요. 행정지도 하면은 따르든 말든 원칙적으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행정지도 안 따랐다고 뭐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아예 그걸 처분으로 판단해 버릴 이제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권력적인 영역은 아까 보세요. 법률 유보의 영역이 요렇게 돼 있다 그랬죠. 행정지도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행정지도는. 그리고 자 6 번 직접적 규제 목적이 없는 행정 지도는 법령에 직접 근거 규정이 없어도 권한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이 권한 업무 범위 내에서 요게 다른 말로 뭘 것 같아요? 조직법이에요? 작용법이에요? 조직법적 근거만 있으면 된다. 요런 의미랑 같습니다. 권한 업무. 조직법에서 권한 업무를 정해 주고 있으니까요. 자 7 번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 지도에 관하여 개별법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개별법. 요 개별법. 아까 이거는 작용법적. 예. 작용법 쪽이죠. 작용법. 그래서 행정지도 상대방 국민에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가 맞죠. 있다. 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작용법적 근거 없어도 되고 조직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조직법적 근거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방 방제 활동을 농촌진흥청에서 한다. 뭐 농사 지도를 소방청에서 한다. 이런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소방 방제 활동은 소방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농사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게 이제 맞겠죠. 요게 이제 조직법 수준의 규범입니다. 근거고요. 자, 여기까지